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정원협회 박영석 이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정원협회 마스터 클래스 정원 설계 톡파보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오늘 이 귀중한 자리에 김지환 한국정원협회 설계분과 전문위원님을 모셨습니다. 김지환 선생님은요, 조경작업장 라디오의 대표 설계자로 계시고, 또 더불어서 다양한 스케일의 정원, 또 공원, 또 조경계획, 또 다양한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정원 스케일의 실험뿐만 아니라 또 조경 업역의 확장과 또 새로운 실험 등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먼저 김지한 대표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한 소개를 제가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또 네, 김지한 위원님 또 소개를 또 요청드릴게요. 네, 저는 조경 설계를 기반으로 조경을 작업을 하고 있고, 회사 이름이 조경 작업장 라디오인 것처럼, 조경이라는 설계뿐만 아니라 조경이라는 전체 작업과 그 인물과 그 조경이 가진 활동의 가치들이, 작업의 가치들이 좀 널리 퍼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 설계뿐만 아니라 박영수 소장님 말씀대로 조경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경계 안에서는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도시나 공공과 디자인의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좀 제가 해보았든 또는 해보지 않았든 조경이라는 작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은 어디든지 가서 애써서 뭐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한 위원님의 소개 잘 들었고요. 아주 정말 멋있는 설계 만물상이랄까요? 조경 만물상? 네, 아주 멋진 분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저희도 정원협회 설계 분과 전문위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한 군데의 대표 정원을 소개해 주십사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설계 작품들을 놓고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저희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아주 깊이 있게 그 내용을 한번 엿보기 위해서는 한 군데, 한 곳의 정원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한 군데 을지림이라는 곳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진행은 김주한 위원님께서 을지림에 관해서 정원 설계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질문들을 또 드리면서 서로 내용들을 더 두텁게 쌓아가는 시간들을 보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김주한 위원님 을지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베리띵즈라는 이제 공간 기획 회사와 저희 조경작업장 라디오가 설계하고, 그리고 공간 시공 A1이라는 곳에서 공사까지 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을지로 입구역에 있는 H그룹의 이제 옥상 정원입니다. 그래서 원래 조성된 이제 옥상 정원이었는데, 이제 그룹의 이제 대표가, 전체 대표가 이제 좀 바뀌게 되면서 사업을 이제 옥상 정원을 재조성하는 사업이 이제 실행이 됐고, 그러면서 인테리어와 바깥 공간까지 다 싹 뜯어 고치고 새로 만들게 되면서 저희들이 투입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보고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던 뭐 어떤 스케치들과 그 현장을 다녔고, 공사했던 현장들,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들의 역할이나 노력이나 뭐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에 들어갔던 보고 자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셉이 한국 자연 풍경의 재현이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옥상에서 보면은 이 공간이 저 멀리 인왕산이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옥상에 하는 뭐 일반적인 조경보다는 한국의 숲을 그대로 한번 만드는 작업을 해보자. 조경이라기보다는 자연을 옮겨 놓은 듯한, 옮겨 놓았다기보다는 여기에 만들어지는 하나의 자연을 만들어 보자, 그런 개념이었고, 여기가 사실 좀 일반인들은 접근을 하지 못하는 VVIP들을 위한 공간이기는 해요. 공공의 정원이라고 하기는 사적인 정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이제 좀 한국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신경 썼던 것이 이제 저희 한국 자생종들, 그러니까 우리 풍경에 어울리고 우리 땅에 좀 자랄 수 있는 식물들을 최대한 구하려고 했고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하는 이 자연들을 이제 보여드렸고, 이런 이미지들은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라는 보다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이제 이런 방향이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상층이 26층이고 거의 한 80m 되는 곳인데 사실 옥상 정원이라면 바람이 많이 불기는 한데 여기는 그 옥상 위로도 이제 유리벽이 18m 정도까지 돼 있어서 바람으로부터 피해는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조금 곤자긴 했습니다. 제 숲속 풍경을 만드는 게 또 정원 관리에 있어서도 실제로 좀 더 좀 저관리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마무리될 때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로 이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정원이 만들어진 것들 레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공감을 좀 얻으려고 했었어요. 조성 전에 비조성된 이제 옥상 정원이었고 이제 여기서 저희들은 다 철거를 하는데 인테리어 팀에서 다 철거를 해주고 저희들은 새로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때 사진에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돌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상황으로 바뀌는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주변에 보면은 대나무로 저 뒤쪽 풍경을 좀 가려 놨어요. 저희들은 가리기보다는 숲을 가까이 들이고 저 뒤에 이제 풍경을 볼 수 있게 착영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뒤에 인왕산을 볼 수 있게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분명히 풍경이 다를 테니까 다른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하자. 근데 그게 착영이면 착영인데 꼭 뭐 착영의 만큼 대단한 개념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다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제 일부 저희 대상지를 보여드리는데 이 가로 세로 해서 한 18m에 8m 정도 되고 전체 평수로 하면은 한 50평 정도 되었던 공간입니다. 아주 작지만 좀 최대한 넓어 보이게 쓰려고 했고 그리고 발주처에서 지금 공간 구상도를 보시는 것처럼 뷰 포인트가 따로 딱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VVIP들이 식사하고 회의하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거기는 프라이빗에 좀 사적인 공간으로 놔두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그 문이 있고 바깥으로 통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이렇게 서비스 에어리어로 뒀는데 이게 또 왜 분할이 됐었어야 했냐면은 여기 운영을 조선 호텔에서 이제 하는 걸로 되어서 정말 VVIP들을 위한 식사와 이제 그런 공간을 마련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에어리어는 여기서 텃밭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실제로 이용자를 위해서 텃밭에서 직접 자기들이 키웠던 그런 식물 채소들을 야채들을 이제 제공하고자 서비스 에리어에는 텃밭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공간을 분할을 한 거였고 이용자들과 그래서 공간을 이제 직접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공간을 나눠대서 이제 공간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안한 한국적인 풍경을 만든 이게 평면입니다. 바닥에서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이끼류 상층부에 숲을 만들고 그 하부에 이제 멀칭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분위기를 전체를 잡아줘야 되는 것들로 이제 이끼류로 식재를 하고 그리고 큰 나무들은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척박하고 조경수로 좀 잘 쓰지 않았던 그리고 약간 극상림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서나무를 선택을 했고 원래는 소사나무를 쓰려고 했는데 소사나무보다는 서나무가 좀 더 맥락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서나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는 좀 자연스럽게 자주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저 풍경 안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요구가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이 디딤돌을 좀 놓기로 했고 그리고 주변에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건축의 디테일들을 좀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벽체를 좀 높낮이를 달리해서 벽체를 설치를 했고 그 아래 식물들은 이제 반음지에서 잘 자라는 자생종 위주의 식물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보이진 않지만 식재 기반을 마운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서비스 공간에는 포장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면으로 봤을 때 이제 건물 안에서 보게 되면은 20개 수간층은 오히려 건물보다 윗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야는 뒤쪽으로 열리고 하부에 깔리는 식물들은 시야보다 낮은 데 깔리게 해서 최대한 시야는 살리면서도 녹지는 좀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했고 저희들이 좀 주의하게 신경 썼던 부분은 이 가지들이 그냥 주간으로 이렇게 곱게 올라와서 퍼지는 나무들보다는 구불하게 자라서 숲 안에 있는 느낌을 최대한 줄 수 있는 나무를 이제 찾으려고 했고 서나무 중에서도 최대한 그런 나무를 좀 찾으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쪽에서 봤을 때 이제 인면도인데 수간층이 보이고 벽체가 보이고 그러니까 너무 또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인지를 하기에는 그냥 자연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높이를 좀 다양하게 하고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던 높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을 하면서 좀 달라진 것도 있는데 처음에는
뒤쪽에 보이는 벽체들은 좀 시야를 가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제 개념으로 작업을 하다가 좀 높을 것 같아서 좀 낮추게 됐고, 전체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오히려 더 뒤에 인왕산의 풍경이 더 잘 들어왔던 변경된 계획도 있습니다. 그 식물들은 보통 기본적으로 이제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편이고, 너무 많이 다양한 수종 심기보다는 군식을 지어서 심기보다는 하나하나 식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게 단식 개념으로 하나하나씩 종류를 다양하게 해서 사계절 볼 수 있도록 이제 식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초화들도 이제 밑에 좀 깔리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끼도 여러 가지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 공사를 하면서 옥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 아무리 그늘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태양빛을 좀 다 가리기가 좀 힘들었고 건조해서 음지형 이끼보다는 양지형 이끼로 이제 바뀌게 된 과정도 있었습니다. 뭐 정원 가벽과 포장재, 정원석들을 이용해서 전체를 분위기를 연출을 하려고 했고요. 저희들이 만든 이제 CG 이미지들인데, 이런 작은 룸이 있었고, 이 룸 안에서 봤을 때 풍경이고, 이거는 봄과 뭐 초여름 정도의 풍경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교목류들은 지금 이미지보다는 좀 더 큰 걸로 후관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분은 거의 비슷하게 작업이 됐습니다. 발주처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떻게 변하는지 좀 최대한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든 것도 있습니다.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화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이런 풍경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뭐 고사리나 관중류나 다른 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렇게 녹색이 아니긴 한데 프로그램의 한계상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일단 좀 넘어가자 좀 급하게 진행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뷰를 똑같이 이제 찍은 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거랑 비교를 좀 해서 보면은 굉장히 거의 비슷하게 저희들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좀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봤을 때 이런 좀 자연스러운 구름과 구불구불한 나무들과 있고, 각각의 하나씩 자리 잡아 있는 초화들, 지형과 어울리게 배치된 돌들인데, 돌을 저희들이 이제 그림처럼 또 하지만 실제로 돌을 놓을 때도 좀 개념들이 좀 필요해서 그런 것들은 현장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 그대로 된 건 아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조성되기 전의 모습에 돌이 좀 많이 쓰였는데, 진행을 하는 실무자와 좀 이제 이사진들 측에서는 돌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가벽도 그렇고 바닥재 초기 스케치를 보여드리면 나왔지만 돌 가벽이었는데, 돌 가벽 대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철판 가벽으로 바뀌어서 지금 반영이 된 거고, 바닥 포장재도 이제 돌로 하니까 너무 돌이 많이 쓰였다 해서 또 다른 그 자연스러움을 줄 수 있는 제거로 이제 바뀐 또 현장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 눈높이보다는 구름, 언덕을 좀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고를 끝냈고, 일정의 이제 공감을 얻고, 그리고 정원에 대한 추진력을 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가게 됐고, 사실 이 에너지가 공사를 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분들의 의견과 이견과 그리고 프레스를 좀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는지 사진으로 통해서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설계안 정말 잘 봤습니다. 굉장히 멋있고 또 고급스럽고, 그리고 특히 제한된 이용자, 소위 VVIP들을 위한 공간에 그분들만을 위한 품격이나 아늑함 등을 고려하신 게 굉장히 느껴지던데요. 사실 설계 처음으로 가서 정원의 컨셉, 한국 자연 풍경의 재현이라는 그 주제는 발주처에서 제공하신 건가요? 직접 선정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라디오 크루가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저희들이 논의를 하던 가운데 이제 하나의 키워드로, 그렇다고 뭐 인왕산 들여오기라든지 주변 경관은 그대로 가져오기 이런 말로는 할 수는 없으니 이제 한국 자연 풍경의 재현이라고 실제로 거의 모든 에너지들이 그걸 통해서 또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궁금한 것은요. 하나 네. 더 앞으로 가서 네네. 최초의 발주처가 요청했던 것과 이건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고 또 제한 걸었던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프레스들이 계속 이제 왔는데,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는 돌을 쓰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달라. 워낙 그 전에 실내 인테리어도 그렇고 외부 환경도 그렇고 돌로 벽과 바닥이 가득 차 있어서, 그래서 그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돌 같은 건 최대한 자제를 해달라 했고, 저희들도 처음에 스케치를 좀 더 보여드리긴 했지만 돌로 되어 있던 것들을 다 다른 재료로 바꾸는 작업을 다시 이제 했었죠.
그거 말고는 나머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나무 같은 것들 일반인이나 조경 작업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잘 모르니까 저게 뭐냐, 소나무는 왜 없냐, 왜 철쭉은 없냐, 왜 잔디는 없냐. 사실 이 사진들의 인원수가 굉장히 많았어. 한마디씩만 해도 뭐 굉장히 많은 의견이 되는데 그중에 공통적으로 소나무가 왜 없냐. 흔히 보던 또는 고급 음식점이나 호텔에서 조명과 함께 만들어진 그런 그들이 생각했던 분위기 안 보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없냐, 해야 되지 않겠냐. 저한테 오기 전에도 이제 실무 담당자한테도 그런 압박들이 많이 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정원주라고 하죠. 음. 10분의 정원주 이사진 분들은 각각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원의 정원의 이미지가 다 있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생각하는 정원의 고유한 식물이나 특정한 전경들이 있었다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주셨을 때는 따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고 저희들에게 그대로 주어진 대로 저희들이 해결하면 되는,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공개되어서 좀 아쉽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과정을 저희 뜻대로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즐거웠었습니다. 즐거웠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10분이 돌아가면서 멘트를 해줬다는 거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압박감들을 잘만 극복하고 저희들이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충분히 이용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게 저희 정원뿐만 아니라 적용하는 사람들로서 충족시켜야 될 다양한 기본적인 기능이기도 하니까 저희들이 맡은. 근데 그분들이 주는 것들을 극복하고 저희들 스스로 설득하기 위해서 대화 나누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더 깊어지기도 하고 당위성을 더 찾기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전혀 뭐 얼토당토 안 하거나 너무 구시대적인 그분들의 취향을 반영한다고 해서 저는 싫어하지는 않아요. 충분히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오히려 제 생각을 바꾸고 맞춰주기도 하고, 그게 저는 대화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나무가 왜 없냐고, 소나무 여기 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는 절대 않았고, 소나무보다는 서나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켜나는 게 나을 텐데 하면서 약간 시간을 좀 끈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점만 지나가면은 저희들을 오히려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또 찾아오기도 해요. 그 곡선 폭이 가장 컸던 프로젝트이기도 하고. 네. 발주처가 이해하는 과정과 또 내려놓는 순간들이 오죠. 어떤 지점들이 그렇죠. 있으면. 뭐 어떤 일이든 다 아,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네. 궁금한 것은 소나무라든지 뭐 음. 돌을 쓰지 말아달라 어떤 초기 설계안과 조금 배치되는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설계 단계에서는 저희의 역할도 있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리띵즈라고 하는 이제 공간 기획, 자연 공간을 좀 기획하는 이제 팀이 있는데 거기서 역할을 좀 같이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드리는 자료를 가지고 그 공간 기획 팀에서 오히려 더 힘을 실어주시기도 하셨고,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분들도 저희들의 계획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제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전해드렸고, 그런 팀들이 있었으니까 저는 또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이어서 또 궁금한 건요. 그 한국 자연 풍경의 재현이라는 아주 멋진 주제를 선정하셨고 또 정원추와 이야기가 됐고 이후에 이제 대표 경관을 선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봄, 네,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게 사실은 덜컥 좀 겁이 날 수도 있는 언어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대표 경관이 내장으로 압축이 가능한가? 네, 그리고 한국의 또 숲을 또 재현하시려고 했는데 네, 한국의 숲이라는 게 어떤 전형성이 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고민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요청사항이 있었고, 그게 사실 대응하기 위한 이미지를 만든 작업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뭐 이미지나, 그러니까 3D로 만든 시뮬레이션 이미지나 사례 이미지만 사실 충분히 전달은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어떤 작은 과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계절별로 어디가 어떻게 정도 변하는지는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그 작은 공감이라도 얻을 수 있고 또 진행할 수 있는 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대로 담아지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나 또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자료나 그런 이미지로도 각인을 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획안을 좀 더 이해시킬 수가 있는 것이라면은 그 작은 부작용 정도는 우리가 과정 안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제 저희 시장님의 경험이 있었어요 가지고 모델링도 하면서 마운딩도 잡게 되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조금 더 이해를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한 뭔가를 주겠다라기보다는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감을 얻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조금 비판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정원주 10분이 상정하고 있는,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정원의 이미지들이 다 달랐다고 하셨고, 네네. 그리고 그 전형성, 어떤 고유성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설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그런데 이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한국의 대표 경관이라는 어떤 전형성, 그리고 고유함을 갖고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을 설득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제 쓰셨다는 거죠. 네네. 더 나아가서 지금 만들어주신, 이제 앞으로 사진으로 보여주실 작품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한국의 대표 경관, 한국의 대표 자연 환경, 풍경이라고 믿는 이미지들을 네네. 편한 숲의 경관이라고 네.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다 끝났으니까, 시공이 완료됐으니까 지금 김지현 위원님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설계 컨셉과 또 중간에 상호작용 관계 끝에 만들어진 이 작품이 결과적으로는 최초에 생각하셨던 그런 한국 자연 풍경의 재현 또는 편집된 숲의 경관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게 바닥 포장재 바뀐 것도 보면 알겠지만 저게 꼭 한국 풍경이라고 사실 할 수는 없어요. 충분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은 저희 정서, 적어도 저것을 봤을 때 너무 이질감 느껴지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썼던 돌담 같은 것들은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썼는데 돌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다른 제조를 찾을 때는 굳이 뭐 좀 자연스럽게 보여준다고 해서 돌담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히려 철판을 쓰더라도 이 공간감이 충분히 느껴지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미가 전달된다면은 그런 요소들은 오히려 저희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풍경을 더 강력하게 드러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 생각이 계속 바뀌면서 흘러가기도 한데 그게 뭐가 맞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렸던 이미지들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은 최대한 하는 편이죠. 과정에서 저희들이 딱딱하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게 된다면은 원래 걸 지키려고 하다가 그냥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이긴 해요. 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궁금해집니다. 이제 현장 음. 사진들 또 보면서 또 이야기 진행해 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